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전문가사 김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필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2차 실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시험이 2019년 3회차부터 필답 100%로 바뀌면서부터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재 선정이죠. 교재. 자 보세요. 교재. 우리 이제 종자기사 여기 산업기사 교재가 나왔고 중요한 거는 제가 웬만한 거는 제가 여기 정리하는 거 알려드렸죠. 어떻게 정리해요? 중요한 내용은 이걸 포스트잇을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포스트잇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주셔도 되고 저는 그리고 또 뭐 2013년부터 2014, 15, 16, 17 이런 식으로 다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해년마다 내용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걸 붙여놓아 주시면 나중에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찾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그 다음에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보통 종자기사나 유기농업기능사, 농업기술센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다룰 내용은 중요한 거는 요거 카테고리 1번에서 7번이에요. 1번 종자 생산 조제 저장하기, 2번 종자 식별하기, 3번 번식 작업하기, 4번 육종 채종하기, 5번 포장 검사 종자 검사하기, 6번 종자 관련 규정, 7번 기출 문제 풀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종자기사나 산업기사가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필기에 관련된 교재들이에요. 그리고 실기에 관련된 책자는 뒷부분에 쬐금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총망라된 교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항상 교재를 만들 때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앞쪽에 다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쪽에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면 주변 내용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와도 막힘없이 풀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이 알록달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목차 여기 보시면 뭐 1번 종자 생산 조제 저장하기 이렇게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제목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번 이게 보면 번식 작업하기 이렇게 보면 파종가, 정지, 파종, 이식 뭐 이런 이게 딱 내용들이 있다고요. 정지, 파종, 이식 이런 그들고 영양 번식 이런 게 소제목들을 각각을 보면서 정지에 관련된 내용이면 정지를 크게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파종에 관련된 내용이면 파종을 크게 띄워놓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종자기사나 종자산업기사의 출제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요 내용들을 요걸 이제 숲에 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큐넷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숲의 내용을 보면서 카테고리 정리하는 가지치기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보는 잎을 보는 공부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오고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요.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그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필답의 문제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형된 문제가 나오고 살짝만 털어놔도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잘 틀린다는 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 공부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종자기사나 종자산업기사가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종자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려워서 문제를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자를 키우는 과정 그리고 생산 포장 과정 그리고 키우는 환경 그리고 종자 검사 과정
이거 나오고요. 종자 검사에 관련된 것도 뭐 순도 분석, 발화율 분석, 그리고 수분 검사, 뭐 시료 추출, 여기에 관련된 거 천리중 검사,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파종과 이식 방법 이런 게 나오죠. 이것만 나오느냐? 그리고 육종에 관련된 내용도 다형이 나오죠. 육종도 뭐 전통적인 육종 방법 아니면은 유전자원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육종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온다고요. 조직 배양부터 시작했고 지원멸까지 다 다룹니다. 그리고 식물 식품종 보호법, 그 다음에 종자 산업법, 그 다음에 종자 관련 법규에 종자 관리 요강, 종자 검사 관련 요령까지 다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총박라해서 집어넣은 교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 교재에는 다 집어넣어 놨어요. 왜?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다 뽑아서 앞쪽에 배치시키고 그 배치시킨 내용에서 기출문제는 또 각각이 또 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빨간색으로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내용에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서 기출문제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다. 그리고 이 종자기사, 산업기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어가 아까 어렵다 했죠. 정지가 뭐냐, 파종이 뭐냐, 이식이 뭐냐. 그러면 전파, 점식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전파는 파종이고 점식은 이식의 방법인데 이게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용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내용을 갖다가 떠들어도 내가 상상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좋은 내용은 정지나 파종이나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바로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요즘에 효리효파, 효리구파 이런 정의 문제 많이 나와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사진 하나만 딱 보면 효파가 뭐냐, 효리구파가 뭐냐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여기 실제적으로 인강을 들어보시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진이나 그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내용이 알 수가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구조로 공부를 하셔야 종자기사나 산업기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퍼에 관련된 여기 세부 항목, 출제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카테고리 문제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문제가 굉장히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관련된 잎에 관련된 문제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는 잎에 관한 문제라는 거, 잎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잎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고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숲에 관련된 내용을 보셨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시험 장소에 가시면 이 출제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며칠 전부터는 A4 용지에다가 문제화를 시키세요. 10문제씩 적어놓고 하루에 20에서 30문제씩 막힘없이 적을 수 있으면 선생님은 합격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 문제만 따로 모아서 녹음을 하시거나 모르는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합격하신다고요. 이 시험에 필답 시험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적어놓고 답을 적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구나,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장소에 가면 문제는 20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 시간이 넉넉한 걸 보시면서 1번부터 풀지 마세요. 카테고리부터 정리를 하세요. 이건 어디에 관련된 카테고리다. 이건 어디에 관련된 카테고리다. 20번까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는 답부터 딱 적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만점 방지용 문제나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어느 카테고리인지 생각하시면서 그 카테고리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한 내용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적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목표 점수 정하세요.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렇다고 60점 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50점대밖에 나오지 않아요. 잘못하면 40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75점에서 80점 정도 목표 점수를 정하시고 그 정도 난이도까지 공부를 끌어올리셔야 공부가 10의 난이도까지 끌어올려 놓으셔야 실제적으로 문제 수준이 10의 난이도까지 어렵게 나오더라도 문제를 적을 수 있다는 거. 만약 1의 난이도가 나오면 다 합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회차, 2회차가 굉장히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3회차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가셔야 돼요.
문제는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표 점수를 정하시고 그 목표 점수에 맞는 점수로 이 교재로 공부를 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제 기준에 맞춰서 철저적으로 카테고리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용어 정리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